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주사위 과제로 내드렸던 주사위를 한번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주사위는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봤었죠. 이렇게 박스로 육면체를 만든 다음에 매핑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메쉬 스무스를 써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같은 형태를 모델링 해볼 건데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기물들은 대부분 그 이제 메쉬 스무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쉬 스무스를 통해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이 되는 엣지 부분에 엣지가 3개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보단 조금 쉽죠. 그 레고 블록보단 조금 쉬운 형태인데요. 다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보기 편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 놓고요. 자, 사이즈는 정육면체니까 균일하게 50, 5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밀리미터라든가 인치라든가 하는 그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수치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비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숫자라는 건 뭡니까? 다 같은 크기라는 거죠. 자, 그 비례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크기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엣지 페이스를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사위는 요 눈이 있죠. 점으로 된 눈이 있는데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7이 돼야 되죠. 그 이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세그멘트를 좀 나눠줍니다. 이렇게 4개씩 각 면을, 그래서 세로, 가로, 높이 이렇게 4개씩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엣지가 나눠진 그 엣지가 만나는 곳에 버텍스가 생기겠죠. 이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제 점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단 변형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모디파이에 셀렉션 메뉴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셀렉션 메뉴,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멘트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버텍스를 선택해서, 자, 위에 있는 면은 하나짜리를 만들 거예요. 점이 하나짜리. 그런데 주사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숫자에 비해서 1은 하나기 때문에 좀 큽니다. 다른 숫자보다 점이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챔퍼로 이 모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챔퍼인데 그냥 하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세팅 박스에서 세팅 값을 줄 수 있는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지금 요거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4개짜리 지금 별이 나오는데 지금 세그멘트가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챔퍼 세그멘트가 이렇게 팔각형이 됐어요. 만약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폴리곤이 생기는데요. 이 사각형 폴리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원형을. 그런데 지난번에 그 레고 블록 할 때 보여드렸듯이 사각형을 가지고 원형을 만들 때 조금 불안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정원이 아니고 약간 사각형 같은 원이 만들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육각형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팔각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가운데 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치를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0.5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챔퍼 세팅값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숫자가 되게 애매해서 그래요. 7.287. 물론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렇게 8 정수로 놓으시면은 작업하시기 좀 편하겠죠. 편한 건 아닌데 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몇 개예요? 8개, 4개, 총 12개의
폴리곤이 생겼죠. 12개의 폴리곤이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멍을 내줍니다. 자, 가운데 폴리곤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선택해야 돼요. 물론 컨트롤 키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편한 방법은 여기 그로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즉 여기 폴리곤 영역에서는 그로우가 활성화되는데요. 그로우는 이렇게 주변을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Shift 키를 누르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선택되는 영역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다 선택이 돼 있죠. 자, 이게 숙달이 안 되시고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씩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쓰셔야지 모델링 속도가 빨라져요. 뭐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 모델링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딜레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이 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점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6개죠. 자, 그래서 역시 하나, 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복수 선택을 합니다. 6개의 점을 선택하고 여기 세팅 값에 있는 챔퍼 세팅 값을 클릭하면은, 자, 아까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입력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 정도 해볼까요? 5도 너무 큰가요? 그러면은 4.5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자, 오케이 합니다. 체크박스 오케이. 자, 이것도 역시 점 하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줘서 보도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폴리곤 선택하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아까 했었죠. 그로우.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고 딜레이트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한꺼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예.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복수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로우. 다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Shift 키. 이렇게. 그 다음에 딜레이트. 그럼 6개의 점이 뻥 뚫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위는 1, 아래는 6, 합이 7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면 해볼까요? 이번에는 2개와 5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2개. 자, 챔퍼 옆에 있는 세팅 박스, 아까 입력했던 4.5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손 볼 거 없이 오케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폴리곤 클릭, 컨트롤 키에서 이쪽 클릭, 그로우. 이제 동일한 작업의 반복이죠.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전체 선택. 자, 이쪽도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딜레이트. 자, 반대편은 이제 5가 되겠죠. 여기가 2이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5. 자, 지금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역시 챔퍼 박스 옆에 세팅값 똑같이 4.5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자,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컨트롤 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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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우. 자, 여기 엣지에서 링과 루프가 있었다면은 이 폴리곤에는 그로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모델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선택해서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숙달이 되시고 하면은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하고 이 잘하는 사람들 차이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4개를 선택하고, 이번 이쪽이 4시고 반대쪽은 3개가 되겠죠. 자, 챔퍼 값 세팅 똑같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로우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전체 선택되게.
처음 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씩 해도 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쪽은 3개죠. 하나, 둘, 셋. 챔퍼 세팅.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릭 선택하죠. 그 다음에 그로우 시고 Shift 키 누르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죠. 몇 번 하다 보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딜레이트 하시고, 자, 그럼 이제 6개 면이 전부 다 점이 이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근데 최종의 결과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메쉬 스무스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구멍난 상태를 메쉬 스무스를 하면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터레이션 값 2 주고 보통. 그럼 여기 이제 둥그러지죠. 왜냐면은 엣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멍들을 보시면은 지금 정원이 아니죠. 뭔가 약간 사각형스러운 점이고 뭐 깨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버텍스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허공에 떠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버텍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정확하게 정원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밀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 허공에 있는 점, 연결 안 된 버텍스들은 안정된 연결을 가지고 있는 버텍스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개의 버텍스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커넥트란 명령을 주면은 연결이 되죠. 그럼 이 버텍스도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버텍스, 즉 안정감 있는 버텍스에 연결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허공에 있는 버텍스들을 다 연결시키고 나면 얘는 이제 메쉬 스무스를 주더라도 정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커넥트 해서 이렇게 모든 버텍스들을 다 연결시켰을 경우에 메쉬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정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허공에 있는 버텍스를 소유한 요 원들은 이렇게 약간 사각형인 원이 되는데 이 원은 정확하게 원이 됐죠. 여기 원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주사위 모델링에서는 여기에 또 면이 만들어지고 들어가고 하는 작업이 있고 이 면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걸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약간 뭐 깨지거나 운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점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점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체감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각이 생기려면은 엣지가 3개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도죠. 뚫린 면과 막힌 면의 경계가 이제 보도라고 그랬어요. 자, 스케일 키를 가지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 당기면은 면이 이렇게 늘어서 생기죠. 그럼 이 면은 뭐예요? 여기서 엣지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은 또 엣지가 하나 생겼죠. 얘는 안으로 둥그래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엣지가 하나, 둘, 3개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쉬 스무스를 보면은 각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완만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엣지 간격을 좀 더 넓혀 주시면 되고 좀 더 예민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격을 좁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빼서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빼서 크기를 좀 줄이고 자, 캡을 씌워서 막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자, 어떻게 보이나요? 엣지가 3개 있는 부분은 각이 졌지만 엣지가 하나인 부분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쉬 스무스의 특징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많고 작업할 게 힘들죠. 자,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일단 보도를 선택하는 건 같아요. 자, 그럼 보도를 여기 클릭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도는 여기 뚫린 면밖에 없죠. 지금 모든 보도를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보도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면 보도만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럼 보도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은 이제 캡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은, 자, 아까 8개, 4개, 총 12개의 면이 생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면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으로 이 점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방법 없이 하나씩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4개짜리 눈도 선택하고, 자, 6개짜리 눈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은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얘는 베벨이란 명령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베벨은 익스트루드랑 비슷한데 익스트루드는 그냥 단순하게 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베벨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지막 면이 좁아지거나 넓혀지거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베벨을 역시 세팅 값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나와 있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값이 줬기 때문에 좁아졌어요. 자, 얘를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 값을 키우면 이렇게 작아지고요. 적당히 됐을 때, 자, 이것도 마이너스 2.5, 1.5 이렇게 할까요?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눈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른 것 같은 모양이죠. 일자가 하나의 점과는 좀 다른 형태로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엣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선택했던 보도가 엣지화 돼 가지고, 이제 보도가 아니죠. 선택이 면이 생겼으니까 보도는 이제 선택할 게 없어요. 대신에 엣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다 엣지가 잡혔을 때는 그냥 챔퍼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작업하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안 됐다, 그럼 이 엣지들을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가령 이렇게 엣지를 하다 놓쳤어요. 다시 엣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씩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놓치기 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챔퍼. 아까는 버텍스 챔퍼였는데 이번에는 세그멘트 챔퍼입니다. 역시 세팅 박스에서, 자, 1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 어떻게 보일까? 역시 좀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적용이. 다시 챔퍼 1이라는 숫자로 OK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둥글게 된 것 같아요. 여기처럼 예민하게 안 되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엣지 값을 이제 바꿔주면 되죠. 챔퍼 값을 1이었는데 좀 날카롭게 0.5 정도, 0.5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OK를 한 다음에 메쉬 스무스를 보면은 이제 제법 제대로 된 것 같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옆에 모서리 부분을 만들면 돼요. 자, 모서리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예시와는 조금 좀 다른 형태, 좀 더 실사에 가깝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모서리가 깎여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8개가 되겠죠. 위에 4개, 아래 4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챔퍼 값을 주는데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가 많이 깎인 형태. 자, 여기는 하나만 엣지가 없어야 되죠. 세그멘트 나눠진 게 이 정도만 해서 좀 많이. 한 9 정도 할까요? 10을 하면 어떨까? 10을 하면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좀 과장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이쪽 면에 엣지를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또 챔퍼. 챔퍼가 아니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이 녀석 루프. 자, 당연히 얘도 선택돼야 되고요. 그래서 외곽선을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루프. 그럼 위가 다 선택이 됐죠. 이렇게. 자, 너 선택. 아이고 놓쳤네요. 자, 컨트롤 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너 루프 이렇게 선택되고,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루프. 여기까지 선택하고 루프. 자, 루프. 여기도 자, 이제 컨트롤 키를 떼면 안 돼요.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루프. 루프. 자, 여기도 다. 그러니까는 외곽 엣지를 다 선택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3개만 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빠진 엣지가 없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자, 모서리 엣지가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얘를 이제 챔퍼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수치를 좀 이제 키워봐야죠. 이렇게. 자, 그럼 엣지 3개가 되는 요렇게 이제 각이 되는 거겠죠. 자, 오케이. 자, 요런 이제 주사위가 됐어요. 메시 스무스를 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나왔죠. 제가 지금 좀 과장을 하려고 이 모서리를 많이 깎았어요. 자, 엣지 페이스를 이제 거두고 선택도 해제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주사위를 이제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2개를 만들 건데요. 자, 하나 카피되고,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재질을 넣어야 되겠죠. 재질은 요 전체 색상하고 요 안에 점의 색깔이 다르게, 예를 들면은 이 전체가 흰색이면은 빨간 점, 뭐 빨간색이면 흰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오브젝트에 2개의
재질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서 자, 엣지 페이스를 다시 놓겠습니다. 페이스를 놓으시고 폴리곤에 매터리얼 아이디를 이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폴리곤을 딱 선택을 하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여기 폴리곤 매터리얼 아이디 셋 아이디가 있죠. 자, 지금 이거는 4, 얘도 4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선택해서 자, 기본 셋 아이디를 1로 만듭니다. 1. 자,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자, 지금 폴리곤으로 어디를 선택해도 다 셋 아이디가 1이 돼요. 1이 되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자, 그런데 지금 전체하고 요 안에 있는 눈의 색깔은 지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짜리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눈 가운데 선택하고, 자, 우리한테는 이 선택을 늘려줄 수 있는 그로우라는 무기가 있죠. 자, 그로우 하면 이렇게 안쪽 면이 선택되죠. 자, 이 점의 색은 전체 색깔과 달라야 되니까 얘만 셋 아이디를 2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셋 아이디가 1이고 요 점은 셋 아이디가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만 해놨는데 나머지도 다 점을 아이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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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겠죠. 저희도 클릭. 그래서 일 작업했던 걸 빼고는 다 이렇게 클릭, 클릭 해줍니다. 이쪽도 클릭, 클릭, 클릭. 다 됐으면 이제 가장 강력한 선택 무기 그로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로우 한 번, 두 번. 요 경계선 안쪽까지. 자, 이 선택된 지금 폴리곤의 셋 아이디는 2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깥 부분 전체적은 1이 됐고 요 점들은 아이디가 지금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 매트리얼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매트리얼 에디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그동안 스탠다드 재질이나 아니면 아놀드 재질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셋 아이디가 둘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사용을 합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멀티하게 여러 가지의 재질을 줄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10개의 숫자가 있는 요 이제 매터리얼 이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첫째 딱 누르면은 이게 나오죠. 자,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10가지 재질을 나눠줄 수 있다 하는 소리인데요. 물론 하나가 10가지 재질을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2개만 있을 경우 저희는 지금 2개만 쓰죠. ID 1, 2가 돼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1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add를 눌러 주시면은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 add가 생겼죠.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 딜레이트 한다든가 10이 딜레이트 됐네요. 자, 이렇게 없앤다든가 하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2개만 필요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set id는 무슨 색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뭐 색으로 해도 되고 그림을 넣어도 되는데 일단 컬러를 자, 여기서 이제 클릭하면은 어떤 재질을 쓸 건가가 또 복잡하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아놀드 재질 중에서 기본인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써볼게요. 자, 스탠다드 서페이스 쓰면은 이렇게, 자, 이게 나오겠죠. 매트리얼 37 스탠다드 서페이스. 자, 베이스 컬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 서피스 첫 번째 아이디에 적용된 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set id 2예요. 2를 또 클릭하면 이렇게 또 나오죠. 자, 이번에 다시 똑같이, 자, 스탠다드 서페이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또 하나의 노드가 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점이라고 그랬죠. 자, 아주 정열적인 빨간색을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럼 이 서페이스는 지금 요 매터리얼 멀티 서브 오브젝트 보시면은 두 가지 색으로 돼 있죠. 흰색, 빨간색. 나머지는 이제 또 적용을 해주면 또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두 가지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된 지금 멀티 서브 오브젝트인데요. 자, 여기서 요 오른쪽에 있는 노드를 쭉 당겨서 이 선택된 물체에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메시 스무스를 주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하얀 형태의 빨간 점이 있는 주사위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얘는 전체 set id를 선택을 해서요. 자, 얘는 전체 id를 2로 놔요. 자, set id는 2.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점의 id를 1로 바꿔주면 반전된 색상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숙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빨리 늘 텐데, 자, 6개짜리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만들면 나오겠다 하는 그런 것들.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 해보셔야지 나옵니다. 자, 얘는 또 이제 그로우로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죠. 자, 그로우 한 번, 두 번. set id는 이제 1번이죠. 색상이 반전되는 겁니다. 그럼 1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노드를 이번에는, 자, 전체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id가 반전됐기 때문에 색상도 반전돼서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모델링 된 거죠. 이번에는 주사위가 이쁘게 모델링 됐죠. 자, 이렇게 모델링이 매핑을 써가지고 만든 주사위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때요? 작업 결과물은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게임 그래픽 같은 데서는 매핑을 이렇게 아까 지난번처럼 매핑을 활용하고요. 이미지라든가 애니메이션 좀 정밀하게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쉬 스무스를 최종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모서리 엣지의 수는 3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어때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아마 과제를 했을 때는 조금 황당하다 싶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만들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했다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면서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